어린 친구들,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함께 같이 책 읽어주고 많이 그러실 거예요. 글을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물론 글자를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러한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다? 글자들이 만나서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 글자들을 조합해서 어떤 표현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또한 한글떼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요, 이 글자에 집중하기보다도 가끔은 그림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표현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인데요. 글자로 무언가를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글자로 누군가를 이해시키기가 힘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림으로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그 무언가를 표현해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조금 더 길러주기 위한 작업이라는 건데요. 글자 안의 세상에 우리가 한계를 둘 게 아니라 글자 밖의 세상, 글자 너머의 세상에서 전하는 그 수많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 그 바라보는 시선을 더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20년 이상 방송 작가 일을 해왔는데요. 문화 소식을 전해주는 코너를 진행하면서 종종 문화 현장을 취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술관도 가고 그 그림을 좀 바라보는 그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기에 특히나 더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그림이 전하는 그 메시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그려진 그 세상 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림 밖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펼쳐져 있구나. 그림 밖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같이 작가를 만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작가의 의도를 듣고 설명을 듣고 그림을 바라보는데 고개가 끄덕끄덕 끄덕이게 되면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구나. 이 작가는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바라봤구나 해서 그림을 보는 그 맛을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모든 것을 더 자세히 천천히 잘 관찰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은요, 아직 한글을 떼지 못했던 그 당시에 우리 가족끼리 박물관을 가게 됐어요. 박물관에 이제 전시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이 엄마, 아빠, 형들 같은 경우는 벽에 걸려져 있는 그 그림 전시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둘째 아이가 멀리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나 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따라가는 그 시선을 바라봤더니만 우리는 벽에 걸려있던, 당연히 걸려있을 그 그림만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천장 안에도 또 다른 그 미술 작품들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미술 작품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시야가 더 트여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냥 그 정면의 그 모습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넓게 시야를 바라보더니 그 천장에 그려진 그 작품으로까지 눈이 가고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꼭 그림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텍스트를 바라봐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텍스트 안이 전하는 세상 역시도 똑같다. 텍스트, 글자 너머의 세상,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작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글자만이 전부는 아니다. 대치동의 국어학원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이야기, 졸업이라는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국어 강사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데는 도가 트였겠죠? 행간 다 읽었죠? 라는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예, 상대방을 얼마나 잘 들여다보겠어요. 보통 국어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행간을 읽어나가는 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요, 상대방의 집중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졸업 드라마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인데요. 희원고등학교 전교 1등 시우라는 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요, 전교 1등이잖아요. 중간고사 국어시험에도 100점을 맞을 정도로 공부를 아주 잘하죠. 국어 점수도 아주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과목을 싫어하는 친구예요. 왜 그럴까요? 국어 지문 파악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00점을 맞느냐? 암기하고 외우고 어떻게 그렇게 10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왜 힘드냐 하면은 낯선 지문이 등장했을 때, 그동안 봐왔던 지문들은 외우고 암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낯선 지문이 나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과목이 싫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학원의 무료 강의를 듣게 됐는데 거기에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확 처음부터 친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부터 친해지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어렵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첫 만남부터 당장 그 사람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알아가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희원고 1등 이 시우는 낯선 지문을 대하는 자세가 그래 왔었다라는 겁니다. 당장 급하게 무언가를 알아내기 급하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말이죠. 그래서 이 국어라는 과목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힘들지 않았었나, 천천히 내용을 들여다보고 마치 친구 대하듯이 하나하나 알아가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텍스트와 친해지기 위한 그 노력이 부족했음을 이야기하는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국어가 힘든 친구들이 되새겨보면 좋은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 문해력, 글자 자체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글자 너머의 세상까지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